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들,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또 IT와 관련된 기술 이야기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원격 근무 이런 거 되게 많아지면서 공간을 뛰어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또 뭐지 하는 일이 있어서 좀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네. 손님은 뉴욕에 있고 그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손님은 뉴욕, 미국에 위치를 해 있고 네. 직원은 필리핀에 있으면 서빙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한 트윗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된 건데요. 이제 그 트윗의 이미지를 보면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캐셔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는데 이제 사람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마입니다. 그리고 뭘 드릴까요?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 이런 네.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거 뭐냐. 그리고 거기서 약간 인세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 네. 미쳤다. 그러면서 이제 계산은 말 그대로 줌으로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 뉴욕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거고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뉴욕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 캐셔는 이제 바이럴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뉴욕 이스트빌리지에 있는 일본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에 이제 실제 계산을 하는 거는 필리핀 사람이 13,000km 떨어져서 네.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문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화상회의 같은 걸 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네. 이제 계산, 그러니까 캐시어 역할까지 이번에는 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캐셔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배경도 아예 그 음식점 배경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치 콜센터처럼 헤드폰 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손님이 올 때까지. 손님이 오면은 실제로 이제 와서 어서 오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뭘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종업원이긴 하지만 네. 화면 너머에 있는 종업원이고 예를 들면은 이제 AI인지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다고도 해요. 이게 AI입니까? 그렇죠. 이런데 네. AI는 아니고 진짜 사람인데 뉴욕이 아닌 필리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온라인에서 이제 아까 트윗을 올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친절하면 친절했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 캐셔보다 오히려 친절하다라는 네.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예를 들면 또 이 사람이 이제 $20짜리 치킨 카레를 주문을 했지만 이제 계산원이 대기 중이었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포스를 하니까 네.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계산을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에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실제 주문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팁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팁 네. 화면도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팁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팁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팁을 주려면 $20 정도 주는데 이 온라인에 있는 사람한테 $5 정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팁을 훨씬 더 저렴하게 주면서도 온라인 직원 역시도 그랬더니 좀 감사하게 일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면 고객이 적다 보니까 진상 네. 손님이 없어서 좀 더 친절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 기술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만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뉴욕에서 이제 산산치킨, 산산라멘이라고 하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게 해피캐셔라고 하는 인력 파견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아웃소싱을 해주는 인력 파견 고용 업체가 네. 이러한 이제 온라인에서까지 하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실제로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실제 이제 뉴욕에서 본인이 실제 그 음식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음식점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 임대료가 높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높고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 있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종업원들을 쓸 때 좀 더 사람 같은 느낌을 내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네. 이 종업원들이 그러면은 캐셔만 받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화면상에서
음식 배달, 그러니까 온라인 음식 배달 주문도 이제 여기서 받기도 하고 네. 전화 문의도 받고 또 심지어 식당의 온라인 리뷰 관리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댓글이 올라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일처리들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라고 할 때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이제 일단 그 구인 광고에 따르면 한 20시간에서 40시간, 그러니까 주당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당 급여가 1.98달러, 그러니까는 2,700원 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팁과 성과급이 더해지면 시간당 한 4,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시에 비교를 하면 뉴욕시의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팁을 거의 안 주는 문화도 있고 막 받는 문화도 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팁을 받는 근로자,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노력하면 팁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한 15,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수준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는 2,700원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 팁에서 4,000원 받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식당 주인 입장은 당연히 만약에 사람들이 덜 거부감이 있다, 뭐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팁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급변하는 외식 산업의 선구자일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고용하게 된 이 사업자들의,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쓰기 때문에 그쵸. 필리핀 현지의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농업 노동자 같은 경우에 한 시간당 1,770원 정도의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평균 급여가 우리 돈으로 한 33만 원에서 43만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피캐시어 같은 경우가 많이 높진 않은데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12개월 계약직이고 한 성과당 인센티브 포함이 되어 있죠. 뭐 4대 보험 이런 거는 있진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일단은 그 물가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필리핀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라고 네. 이제 느끼는 건데요. 뭐 두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글로벌 노동 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영어권 국가이다 보니까 그 전에도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국에서의 상담 전화가 필리핀에 갔는데 이런 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 필리핀 사람이 직접 자기 얼굴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영업을 좀 잘할 수 있다. 그럼 충분히 뭐 팁이나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심지어 이제 본인들 영어 공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필리핀에서 영어를 막 제대로 못 쓰는데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조금 살았었거든요. 근데 네.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되게 공감하는 건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필리핀이. 트래픽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실제 뭐 출근을 하거나 이런 출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원격 근무를 하면서도 오히려 본인들이 원래 받는 급여보다 좀 더 받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른바 이제 BPO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 이제 아웃소싱을 받고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2023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한 45조 규모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장 큰 규모인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 계산원이 도입되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이미 2023년에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퍼시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는 이제 어떤 식의 필리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뭐 파키스탄이나 볼리비아나 뭐 이제 니카가라 같은 이런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한 온라인 계산원을 도입을 해서 토론토에 이제 건강식 패스트 캐주얼 이제 레스토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서비스가 중단되긴 했었는데 이때도 급여가 한 시간당 이제 캐나다 달러 기준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네. 3,83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국가들에서 저렴한 어떤 인건비를 쓰면서도 영어가 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이런 회사들이 연결되는 비즈니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좋은 서비스 같기도 한데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사례에서는 그 주의 법을 어기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건데 캐나다의 좀 사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시라는 스타트업이 2023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체가 좀 낮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온라인상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은 한 3,800원 정도 받았었는데 실제 그 캐나다 직원들, 그 오프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12,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00원에서 조금 더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고용 전문 변호사들이 이거 아웃소싱이다.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제공할 때 오히려 그 나라의 노동법을 지키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캐나다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노동법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게 중단된 이유는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사회 운동가들이 이거 결국에는 이제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너네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의 최저임금을 지켜줘야지 그렇게 가격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꼼수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일종의 시위가 일어나다 보니 결국엔 사업이 접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간의 사회적인 이슈들은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이제 원격 시스템에 좀 익숙해졌을 때 언젠가는 또 인공지능이 이를 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이 필리핀에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이걸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제 인터뷰들이 많이 네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결국 이제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원격으로 보는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역시 그냥 나중에 되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 이번에도 인터뷰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 여성 포스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6개월이나 12개월 이후에 이 여성이 똑같은 일을 하는 인공지능 아바타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한 얼굴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 종업원의 얼굴을 모델링을 하거나 스캐닝해도 비용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 계속 갈 수 있는 비즈니스냐, 결국 아니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AI가 더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좀 시나리오를 써볼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글에서 최근에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에서 에이전트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러한 비서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실제 이제 구글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 모델 중에 이 고객 에이전트라는 정확한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콜센터 상담원처럼 고객 서비스 직원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말을 듣고 거기에서 요구사항 파악하고 상품 서비스 추천해 주는 거니까 이 포스 기계에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네요. 심지어 네.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뭐가 맛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물어봐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외에 또 직원 에이전트, 그러니까는 아예 회사 내에서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에이전트라든지 혹은 창의성에 대한 에이전트라든지 네. 뭐 데이터 코드 시큐리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오히려 이런 고객 응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거부감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네. 그러면 AI로 대처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오히려 보면 이런 고객 응대를 하는 쪽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아바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아바타 기술도 요즘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여기서도 또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온라인에서 영상 보고 되게 놀란 건데 이 링크드인을 만드는 이제 공동 창업자인 리드 오프먼이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다가 AI 쌍둥이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 AI 아바타 만들고 막 그 다음에 또 우리 맞아요. 예, 우리 네. 앵커님 그 목소리 갖고 막 바꾸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기술을 이 사람이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AI 아바타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목소리 본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입모양을 응대하는 서비스를 다 써가지고 본인의 AI 아바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뭘 했느냐?
본인의 모든 지식을 이 AI 아바타한테 GPT-4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본인이 만든 책, 그다음에 본인의 있는 인터뷰, 그다음 본인의 있었던 SNS 모든 데이터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어떤 걸 한 거냐면 실제 본인이 본인의 AI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AI한테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랬더니 온라인상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오히려 AI가 진짜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놀라움의 변화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드 오프먼 CEO가 이 AI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실제 이 쇼의 호스트에 적합한 거 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쇼를 일종의 하고 있는데 어떤 MC가 네가 비디오 호스트에 맞을 거 아니야? 내가 비디오 호스트에 맞을 거 아니야? 이랬더니 본인이 AI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 플러스 다중 언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업데이트가 잘 되고 광범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하다라고 이제 AI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많은 생각이 들긴 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사람이 AI를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대화를 함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과거로 유지할 수는 없고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에는 실패와 실수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롭지만 반대로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이런 뭐 유명인이나 정말 어떤 구루나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뭐 또 이미지나 얼굴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이런 기술들이 늘어나면은 우리의 사회나 일자리나 생각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냉정하게 좀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영화에서만 봤던 것들이 이제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IT 기술과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 함께 연결해 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에서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